혹시 한국의 자수성가형 부자 중에서 누가 가장 성공한 사람 같아요? 전통의 재벌들 말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 네이버의 이혜진 지아요? 근데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다르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 창업자는 학생 때 공부도 잘했어요. 이미 학창 시절에 최고의 사무용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만들었어요. 아레아 한글. 회사에 들어가니까 또 잘 나가. 그리고 회사를 나와서 또 자기 회사를 차렸는데 게임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초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이미 30대 초반에 수천억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40살쯤에는 보유 주식 가치 기준으로 한국의 10대 부자 안에 들었어요. 벤처기업인 최초로.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혹시 취미 있어요? 뭐 가령 쇼핑, 스포츠 관람 뭐 이런 거. 근데 보통 사람이 내가 쇼핑 좋아하니까 백화점 하나 만들자, 내가 축구 야구 좋아하니까 까짓거 구단 하나 만들자,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뭐 만수르 같은 왕족이나 전통의 재벌들 아니면. 근데 이 회사 창업자는 그걸 해냈죠. 자기가 창업하고 돈 벌고 프로스포츠 구단 만들어서 우승까지 시켰어요. 최고의 성덕. 뭐 이쯤 되면 사실 부럽지도 않죠. 어느 정도 돼야 웬만해야 부럽지. 뭐 이거 되면 뭐 훌륭한 분이구나. 그리고 당대 유명한 천재와 결혼해서 화제를 일으키고 정치권에서 막 옛날부터 계속 오라고 하는데 안 가요. 난 기업인입니다. 사업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대한민국 단일 게임 사상 최장기간 최고로 잘 팔리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부작용으로 소위 수많은 페인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욕도 먹으면서 이제는 저 게임 끝났어 했는데 절대로 안 끝나고 있는 불멸의 IP 리니지를 만든 최고의 성덕 김택진 대표가 창업한 NC소프트입니다. 혹시 꿈이 뭐예요? 있기는 있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아니면 있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없는 걸로 판명이 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성공한 사람,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도 사실 진짜 꿈은 딱히 없거나 꿈이 있어도 잊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택진이 형이라고 부르는 NC소프트 창업자 김택진 대표는 90년대 후반 성공가도에 들어서고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근데 계속 꿈 얘기를 해요. 여기 가도 꿈, 저기 가도 꿈. 근데 보통 그럴만 하면 좀 지칠만 하잖아. 근데 20년 넘게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겠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텔레비전, 뭐 영화, 만화 같은 거 보다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막 그런 어린 시절의 꿈 그런 거 있어요. 근데 1967년생 김택진 창업자 어렸을 때 만화를 보고 야구 선수가 돼야겠다 이런 꿈을 가졌대요. 그래서 막 팔다리에 막 모래주머니 차고 학교 다니고 막 배팅 연습하고 타이어 매달아 놓고 그 벽에다가 막 공 던지고 했는데 문제는 체격이 안 커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리고 최근에 수능 본 분들도 계실 텐데 왜 대학 들어갈 때 전공을 정할 때 이 전공이 뭘 배운다, 뭘 하게 된다, 이게 뭐다 알고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프랑스 멋있어, 나 불문과. 반도체는 전자공.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다가 막상 대학 가서 전공 수업을 딱 들었는데 뭐야 이런 거였어? 뭐 이런 경우 있죠. 저도 그랬어요. 뭐야 한글이 없어, 왜 한문만 있는 거야? 김택진 대표도 약간 막연하게 반도체 설계하는 걸 해봐야겠다 그래서 전자공학과를 선택했대요. 그런데 운명적인 만남이 생기죠. 여자친구 아니고요, 동아리였습니다. 컴퓨터 연구회. 프로그래밍이 나랑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야구 선수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처럼 다시 꿈이 생겼대요. 이걸로 뭔가를 만들어보자. 나중에 김택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 때 꿨던 그 많은 꿈들을 이루려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989년 우리 나이로 김택진 대표가 23살 때죠. 동아리 형들이랑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아레아 한글입니다. 23살 때 동아리 형들이랑 만든 게 지금 그 한글. 그리고 아까 그 동아리 형 중에 하나가 한글과 컴퓨터의 이찬진 창업자 김희애 배우의 남편이죠.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컴퓨터 보급도 많이 안 돼 있고 사람들이 타자조차 칠 줄 모르니까 아예 타자 연습하는 한매 타자교사라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죠. 그것도 23살 때예요. 그 한매 타자교사 베네치아라는 게임도 있었어요. 유명한 거 알아요 뭔지? 막 한글이 막 내려와.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쳐. 이 모든 게 20대 초반에 이룬 일들입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때 뭐 했나? 이분이 특이한 거니까 나도 20대 초반에 뭐 했냐? 석사를 마치고 현대전자에 들어갔는데 워낙 똑똑하고 훌륭한 인재니까 회사에서 첫 번째 산학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미국 보스톤에 있는 컴퓨터 연구소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초기 인터넷을 보게 되죠. 충격을 받았대요. 이런 게 있구나. 처음에 컴퓨터를 봤을 때처럼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현지에서 초기 인터넷을 활용한 벤처기업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회사에 돌아와서 국내 최초의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라는 아미넷을 만들고요. 어린 나이에 팀장을 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기회가 이렇게 막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갑자기 기회가 와가지고 막 나를 잡아 흔들어가지고 삶을 옮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김택진 대표는 후자였어요. 회사에 여러 가지 일들, 알력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1997년에 회사 동료 몇몇과 회사를 나와가지고 NC소프트를 차립니다. 처음부터 게임을 만든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정부기관이나 대기업 등등의 뭐 그룹웨어, 홈페이지 뭐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일을 했었대요. 아니 근데 게임 얘기는 언제 나와요?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올 때가 됐죠? 귀인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김택진 대표가 한글과 컴퓨터 시절,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죠. 천재 개발자라고 불리던 동갑내기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엑세일 게임즈의 송재경 대표, 이분이 게임 바람의 나라 초기 틀을 잡고 넥슨을 나온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넥슨이요. 자기가 좋아하던 신일숙 작가의 만화 리니지를 1년 넘게 뚝딱뚝딱 게임으로 만들고 있던 분이죠. 참고로 이분이 넥슨 김정주 창업자랑 친구라서 처음에 넥슨 만들 때 김택진 대표 찾아가가지고 넥슨 창업에 함께 하자고 했었대요. 근데 김택진 대표가 사양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분이 넥슨을 나와서 있던 회사에서 그 리니지 초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게임 부분을 정리한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퍼졌는데 당시에 김택진 대표는 인터넷을 정보망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망으로 쓰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대요. 컴퓨터가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그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래 한글은 왜 수출해도 한국인들 주로 뭐 동포들이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수출도 좀 잘 되고 창조적인 걸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마침 천재 개발자가 시장에 나온 거죠. 소문을 들은 김택진 대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너 회사 나오게 됐다며? 우리랑 함께 하자. 그래서 1997년 리니지를 개발 중이던 송재경이 NC소프트에 합류합니다. 참고로 송재경 대표가 다니던 회사도 이분을 풀어주기로 했는데요. 조건이 리니지 매출이 나오면 2년 동안 로열티로 10%를 받는 거였어요, 매출에. 아마 당시에는 나쁘지 않은 거래다 싶었겠죠. 리니지가 나중에 얼마를 벌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걸 상상할 수 있던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당연히 투자자도 못 구했어요. 왜냐면 IMF 때니까. 김택진 대표가 자기 집을 맡겨서 돈을 구하고 그걸로 직원들 월급 주고 남는 걸로 서버 사고, 밤새워서 일하다가 집에서 자다가도 막 비 오는 소리 들리면 막 뛰어가가지고 회사에 가고, 비가 오면 회사에 물이 새는 거야. 그래서 서버가 죽으니까 밤새 지키고. 그렇게 1998년 9월에 리니지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이건 완전히 안 긁은 복권이었죠. 당시가 IMF 직후라서 실직자가 넘쳐날 때였어요. 취업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유행이 때마침 번지고 있어서 PC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죠. 근데 리니지가 어땠어요? 다른 게임들은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게 막 아름다운 세상, 예쁜 세상 이랬는데 리니지는 현실처럼 막 서로를 해쳐. 그리고 사회에서는 잘 안 풀리는데 막 여기서는 어때요? 리니지 안에서는 막 동맹도 생기고 리더 역할도 할 수 있고. 리니지 속 세상에 특히 성인들이 열광했습니다. 서비스 1년 만에 동시 접속자 수 10,000명을 돌파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 로열티 얼마였을까요? 초기 2년 동안 평균 7, 80억 정도 나올 정도로 대박을 쳤어요. 완전히 열풍을 일으킨 거죠. 주로 성인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리니지 하는 사람들 린저씨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애들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2000년에는 대만에 진출해가지고 대만의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대만 국가 전체 인터넷망이 마비된 적도 있어요. 이쯤 되면 어때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 그리고 인터넷을 정보망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망으로 써보자 하는 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꾸 꿈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NC는 좀 다른 회사들과는 좀 다르게 자꾸 대작 게임을 노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큰 꿈을 노리는 거죠, 계속. 큰 꿈. 근데 아이온, 뭐 블레이드 소울, 길드워처럼 좀 잘 되고 있는,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게임들도 있지만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안 이루어질 때가 더 많잖아요. 큰 꿈을 꾸는 만큼 NC소프트는 자꾸 대작만 추구하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 기업이다, 이런 평가도 받았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야, 지금은 리니지 잘 되니까 너희가 이렇게 돈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리니지가 인기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모바일 세상이 왔는데 리니지 PC 기반 게임이잖아. 어떻게 할 거야? 뭐 NC도 이제 좀 어렵겠어,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하지만 리니지 그리고 각종 리니지 서비스가 안 끝나고 있어요. 올해에만 1에서 3분기 동안 출시 22년이 지난 리니지가 1,200억 넘게 벌었고요. 출시 17년이 지난 리니지2가 520억 원. 뭐? 우리가 PC밖에 못해? 모바일 시대에 맞는 모바일 게임이 필요하다고? 얘따 리니지 모바일 탁 넣어놨어요. 그리고 내놓은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이 올해에만 각각 6천억, 7천억 원 가까이 벌었어요. 심지어 구글 플레이 게임 순위에서 리니지가 내려오질 않아. 아무리 막 뭐 올라오도 막 하는가 하더니 계속 리니지. 어때요? 리니지가 계속 받쳐주는 한, 리니지가 계속 잘 되니까 큰 꿈에 계속 도전할 만하겠죠. 그리고 아까 취미 얘기했었잖아요. 김택진 대표 어렸을 때 야구선수 되는 게 꿈이었다고. 야구선수 못 됐어도 야구 보는 건 계속 좋아했고요. 특히 롯데자이언츠의 레전드죠. 고 최동원 선수를 자신의 영웅처럼 여겼다고 하죠. 아무튼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그 꿈을 못 이루니까 성공하고 나서 아예 프로 구단을 차려버립니다. 원래 한국 프로야구단은 재벌들만의 리그 같은 거였어요. 오래된 전통의 재벌들만의 리그. 가령 지금도 그래요. 재벌 기업의 프로야구단이 경기를 해가지고 누가 이겼다 그러면 그 재벌 가문의 가족들끼리 다른 재벌 가문한테 전화하는 거지. 원래 알던 사람이니까.
아 좀 잘하지 그랬냐, 이번엔 좀 어렵겠네, 그러면서 만족감을 느끼나 봐. 아무튼 근데 김택진 대표는 전통의 재벌이 아니라 자기 세대의 부를 일군 거잖아요. 근데 2007년 현대 유니콘스가 매물로 나왔을 때 어떤 일종의 금기를 깨고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직접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 그랬냐, 매물로 나온 현대 야구단 제가 인수하고 싶습니다. 근데 KBO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NC? 뭐 게임 만든다고? 그래도 아마 예의상 물었겠죠. 왜 구단을 인수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김택진 대표가 그랬대요.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구단주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또 꿈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는 인수가 무산됐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뭘 발표하냐, 아예 프로 야구단을 새로 창단하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창단 발표할 때 그때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또 꿈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더 즐겁게 만드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발표를 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그로 끌고 있네. 자기네 회사 이름 알리려고 막 저러는 거 아니야? 프로야구단 1년에 몇백억씩 드는데 그건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김택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 개인 재산만으로도 프로야구단 100년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지금 보유한 NC소프트 지분 가치만 2조 원이 넘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2011년에 프로야구 제9구단 NC 다이노스를 창단했죠. 실제로 막대한 투자를 했고요. 9년 만에 통합 우승을 일궈냅니다. 그리고 다른 구단주들이랑 좀 달랐던 게 정규리그 우승을 1승 남겨놓고 언제 우승할지 모르잖아요. 계속 경기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는 매경기 직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니까 우승 세리머니 때 쓰라고 리니지의 집행검, 진명황의 집행검이죠. 실제로 아이템 시장에서 막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그 집행검 모형을 만들어서 주장한테 들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거 주고 나서 뒤로 쏙 빠지고, 그리고 그때 광고도 만들었어요. 막 집행검을 만들고 있는 뚝뚝뚝 이렇게. 근데 거기 김택진 대표가 나와요.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광고에도 직접 출연하시고. 근데 반응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구단주로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먼저 어딜 갔느냐, 어린 시절 자신의 영웅이었다는 레전드 고 최동원 선수의 영정을 직접 찾아갑니다. 우승 트로피를 영정 앞에 놓고 언젠가 이 우승 트로피를 저의 영웅과 함께 들고 싶었습니다. 제 영웅께 이 트로피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장면은 NC 다이노스가 아니라 최동원 선수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공개됐죠. 행사는 비공개였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김택진 대표는 최동원 선수가 별세했을 때 빈소를 직접 찾아서 슬퍼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PD가 약간 현대 느낌 난다고 하는데 첫 직장인 김택진 대표 현대전자였잖아요. 정주영 회장한테 직접 보고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거 말고 조금이라도 수출할 수 있는 걸 만들어봐라. 그래서 나중에 김택진 대표가 자기는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죠. 근데 NC소프트 얘기하면서 계속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한 리니지 때문에 NC소프트는 지금도 비판을 받고 있죠. 게임의 중독성이 너무 심하다. 게임 아이템 하나에 수천만 원, 수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리니지 때문에 사회적인 무리가 계속 빚어지고 있다, 등등. 그래서 김택진 대표가 여기저기 불려다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경 NC는요, 김택진 대표의 후배죠. 김정주 대표가 창업한 넥슨과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미국 게임 회사 EA 같은 데를 인수하려고 힘을 합쳤었는데 이 인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넥슨이 NC소프트 지분을 늘리면서 갈등이 고조됐죠. 결국에 NC는 방준혁 의장의 넷마블과 힘을 합치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났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해도 오히려 돈을 저렇게 많이 벌면 선후배고 뭐고 없구나, 참 씁쓸하다, 쓸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뭐 아무튼 몇 년 전부터는 NC가 그리고 AI에 투자하겠다면서 거액을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사람들 끌어모으고 돈도 계속 쓰고. 근데 이것도 창업자와 뭐 회사의 스타일이 반영이 된 건지 돈을 많이 투자하고 사람들을 일단 끌어모은 다음에 시간을 계속 주고 계속 하고 싶은 걸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맡기는 식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계속 초조한 거야. 이제 시간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거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좀 이 회사에 독특한 면이 있어요. 또 NC소프트는 내년에도 신작 게임들을 내면서 해외 시장까지 공략한다는 계획이고요. 이제는 다른 업체들과 손을 잡으면서 금융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진출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자, 김택진 대표는 과거 어떤 강연에서요, 성공을 이루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한때 성공을 얘기했던, 한때 다들 성공했던 선후배들이 지금은 얼마나 남아있느냐 하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워낙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니까 성공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 실패라는 게 진짜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갑니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 꿈은 무엇인가? 내 인생을 지금 어디로 향하게 하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꿈을 쫓아온 성덕이 이룬 회사 NC소프트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쫓아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미래에도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